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는 자식 키워 노후 든든히 하자라는 말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 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던 65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자녀들의 서울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하고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나러 다녔죠. 그런데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가족들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그의 귀환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에게 의지하는 노후는 위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08년 30%에서 2020년 16%로 급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도 크게 줄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세상은 이미 크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김영호 씨가 절망에서 일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비결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김영호 씨의 인생은 우리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온갖 고생 끝에 제주도에서 영혼의고기구이라는 식당을 성공시켰습니다. 그의 꿈은 단 하나, 자녀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서울의 명문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회상에는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2 자녀를 서울로 보내고 홀로 제주에 남아 사업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3년만 견디자 생각했는데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계속 미루다 보니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매달 500만 원씩 서울로 송금했고 한 달에 1~2번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대화 내용도 주로 돈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부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했는데 나중에는 아빠, 이번 달에 과외비가 더 필요해요.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마침내 큰아들은 서울대에, 작은 딸은 연세대에 입학했고 2 자녀 모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김 씨는 꿈에 그리던 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2016년, 그는 16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은 마치 손님을 대하듯 어색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없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어도 없어도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서울에 오기 전부터 이혼과 재산 분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정말 내 가족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위한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행복을 완전히 포기한 채 자녀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요? 이제 그가 발견한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비결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 씨는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식당도 팔았고 돈도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 유성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작은 음식 재료 납품 회사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김 씨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을요. 김 씨가 발견한 경제적 자립의 첫 번째 원칙은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120만 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란 제 손으로 번 돈이니까요. 우리 세대는 평생 일만 해왔기에 갑자기 은퇴하면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마트 진열, 택배 분류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보람은 그 어떤 자존심보다 값집니다. 특히 그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김 씨는 요리 경험을 살려 유성의 회사에서 바비큐 소스를 개발했고 이것이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노하우는 값진 자산입니다. 경제적 자립의 두 번째 원칙은 지출 관리와 자산 보호입니다. 노년기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벌기보다 쓰지 않는 게 더 큰 재산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김 씨는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통장을 최소 3개로 나누세요.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으로요. 특히 의료비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하세요. 쓰지 않는 유료 구독 서비스나 보험이 많을 겁니다. 특히 그는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기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자녀가 효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모든 재산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결정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김 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경제적 자립의 마지막 원칙은 평생 배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물건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모바일 뱅킹, 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 새로운 경제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는 70세에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을 배웠고 72세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소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싫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필요했습니다. 몇 번 배우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김 씨는 경제적 자립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으며 눈치 보는 삶과 스스로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행복한 노후의 기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김 씨가 발견한 두 번째 비결, 노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두 번째 비결은 의미 있는 활동 찾기입니다. 김 씨가 서울에서 제주로 돌아온 초기,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10kg이 쪘습니다. 이런 생활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여유는 축복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고통입니다. 특히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는요. 행복한 노후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느끼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평생 미뤄두었던 관심사 찾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과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김 씨는 주변 노인들에게 늘 묻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일이 무엇인가요? 그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평생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미뤄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0대에 자서전을 쓰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던 꿈을 76세에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반년 만에 고향의 봄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김 씨 자신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사업적인 측면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요리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의 두 번째 방법은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김 씨는 제주도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요리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쌓은 요리 기술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일은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손주들에게 직접 요리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50명 이상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지혜 나누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겪어온 경험은 값진 자산입니다.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기여입니다. 김 씨는 요즘 제주도의 중학교에서 삶의 지혜 특강을 합니다. 6.25 전쟁과 가난, 군사정권 시절의 이야기부터 IMF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실제 경험이니까요. 의미 있는 활동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는 활동을 시작한 후 고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당뇨약 복용량도 줄였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약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온몸이 굳고 정신도 무뎌집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과 의미 있는 활동만으로 행복한 노후가 완성될까요? 김 씨가 발견한 세 번째 비결.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비결은 진정한 인간관계 구축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고독입니다. 김 씨의 이 말은 노년기 삶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외로움이 꼽혔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비결은 진정한 인간관계 구축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깨졌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혈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가족에 대한 기대 조정입니다. 자녀들이 효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과 화해한 후에도 이전과 달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명절에만 만나는 관계가 되었지만 오히려 관계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들도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만 만나고 그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세요. 진정한 인간관계의 두 번째 방법은 또래 커뮤니티의 참여입니다. 비슷한 나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 씨는 제주도 내 건강한 노년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운동하고 여행하는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일주일에 3번 아침 걷기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 내 명소로 당일 여행을 떠나죠. 함께 걷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히 그는 남성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비교적 사교적인 편이지만 남성 어르신들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찾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시작한 남자들의 부엌 모임은 요리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는 장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대화가 서툴러요. 하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건강 문제부터 가족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세 번째 방법은 세대 간 교류 확대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유지시켜줍니다. 김 씨는 제주도 대학의 인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20대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대화해보니 오히려 젊은이들이 우리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제 삶은 예전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어떤 가족보다 든든한 지지대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비결, 경제적 자립, 의미 있는 활동, 진정한 인간관계. 이 3가지를 실천한 김 씨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그의 놀라운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언제 시작하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의 이 말은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건강 관리의 일상화입니다. 건강은 모든 활동의 기본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을 생활화하세요. 김 씨는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5km를 걷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2km도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죠.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니 지금은 5km를 거뜬히 걷습니다. 걷기는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는 식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반찬 가짓수보다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끼 조금씩 드세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작은 수입원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사업을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주 1에서 2회 택배 상하차, 아파트 경비, 마트 진열, 요리 강습 등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김 씨는 처음에 유성의 회사에서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했으니 식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노인 일자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통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민간 기업 취업까지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하루 1시간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노년기 학습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등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김 씨는 70세의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인터넷 사용법을 배웠고, 이후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 앱 사용법 등을 차례로 익혔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쇼핑, 교통, 의료 앱 사용법은 이제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의도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의도적으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해야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것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더군요. 지금은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활동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한글교실, 미술교실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국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큰 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지출 관리와 미래 계획입니다. 노년기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의료비를 절약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 씨는 매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며 계절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해 미니멀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을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 없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편해지고 지출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김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일을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한 일이 보입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반갑게 인사해준 이유,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주도적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누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가 단순한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65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중요한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립, 의미 있는 활동 찾기,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 구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노년기에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 결국 내 삶의 주인공 되기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30분 걷기, 관심 있는 분야 배우기, 지역 모임 참여하기 등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